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방송을 할 내용은 저희 같이 관리팀 직원과 같이 하는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드리는 이제 컨텐츠 하고 있는 이경호 주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같이 대표님이랑 방송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좀 회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의 시황은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첫 번째로 또 여쭤볼 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한 얘기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변동성도 이제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한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제 상당히 좀 복잡한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뭐 법무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은 결론은 큰 그림은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하겠다가 투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근데 이것의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닌가. 일단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졌다라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를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를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원래도 카카오만 봤을 때도 매수가 충분한 회사였는데요. 플러스 업비트라는 거래소의 지분법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이 없는데 가상화폐만 연동된 회사였으면 너무나 당연히 조심하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도 좋은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알파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너지가 좀 생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알파가 카카오를 잡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든 뭐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을 일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하진 않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자체들도 저는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정부에서 입장이 달라졌지만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큰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계좌가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매도한 이유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은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할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요즘 또 가상화폐와 좀 대조적으로 좀 비교가 좀 계속 되고 있는 이 코스닥 활성화 관련해서 또 정부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수롭게 뭔가 대단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도 큰 그림에서 보면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큰 기대는 못 미쳤지만 일단 목표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다음 달에 있을
KRX 300이라는 새로운 지수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도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편입되는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 중에 최근에는 이 코스닥 종목 아마 한 70개 정도의 종목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이 KRX의 산출 방식 자체가 시가총액, 유동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좀 넣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시총이 큰 것들을 조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칼같이 자르면 신라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신라젠 같은 종목을 넣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외 항목을 좀 많이 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아마 좀 좋겠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상화폐나 이제 코스닥 활성화, 뭐 KRX 300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항상 저희가 또 보고 이제 넘어가는 또 지수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또 지수 한번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냐, 일단 누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수급을 한번 누적으로 보면 일단 거래소의 수급을 보면 이 파란색은 기간이죠. 기간에 지금 최근의 수급을 한번 보면 이때가 11월 달, 12월 달 지금 이제 돌아온 건데요. 기관들의 방향은 좀 밑으로를 일단은 방향을 잡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이 상승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키를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코스닥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수급대로 우상향의 기조는 살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에 또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쭉 방향을 잡고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힘을 주는 것이 기관의 물량이거든요. 기관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줄 때마다 코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의 물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꽤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만기일로부터 해서 어제로부터 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요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끌면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겠죠. 오늘 역시도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뭐 2%씩 뭐 고가상 뭐 4%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비정상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코스닥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근데 종목이 아닌 지수가 1, 2%씩 오르는 것이 지금 최근에 꽤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무서운 게 좀 느껴야, 좀 경계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의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요걸로 한번 봐볼게요. 지수 차트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쭉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인데, 일단 4번 정도의 분산은 나오긴 했습니다. 4번 정도의 분산은 나왔는데 보통 분산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5번에서 한 6번 정도의 분산이 이루어질 때 조정의 어떤 징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력이 있다. 대신에 그 나머지 여력 안에 이 지수가 올라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려면 IT 쪽이 올라가 주던지, 특히 이 IT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올라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이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익 실현한 물량이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수는 좀 버티고 있는데, 강한 에너지가 나오려면 그래도 IT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한 35% 이상이 넘는 IT 쪽의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긴 하죠.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강함의 주역이 누구냐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 강함의 주역들이 바이오 헬스케어죠. 그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를 한번 제가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를 보면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게 주간 차트이고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근데 ETF로 한번 봐볼게요.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케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차트도 캔들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위에 이제 꼬리가 나왔죠. 거래량을 실으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도 윗꼬리가 좀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로 추세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된다거나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추세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좋거든요. 여기도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일단은 이런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도 캔들 차트로 캔들 차트로 보면 지금 정말 엄청나게 큰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하나랑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렇게 요 정도를 봤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코스피는 분산이 4차례이지만 앞으로 한 2차례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아직은 우상향의 기조로 일단은 보자. 다만 이 앞전에 이 물량들이 나와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지만 기간의 단기성 어떤 호흡들 때문에 상승은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추세인 거고, 만약에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면, 짜보면,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방향으로 분산이 이루어지면 하락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한 번에 조정도 기다려지지 않을까. 만약에 코스피의 분산이 그거를 이제 좀 징후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간은 달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닥에서 지금 코스닥이 강하진 않아도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코스닥이 가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코스피에서 약간의 분산 이후 조정이 나오면 강하게 올라갔던 변동성이 큰 코스닥은 강하게 빠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이지만 경계는 항상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항상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풀베팅을 한다든지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다들 이제 느껴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 종목도 따라 하시지만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가지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이슈 종목이나 시장에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하나씩 오늘은 천천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요거는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다 볼게요. 펴서 주간 차트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일단 대빵을 먼저 한번 봐야죠. 맞아요. 이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뭐 좀 떨어지니까 이제 사볼까 하시는 회원님들도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를 보면 여기는 지금 주간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오늘 보면 좀 애매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지금 애매한 모양. 이게 도찌형 캔들처럼 보이지만 위아래에 꼬리가 있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고 아래로 이렇게 펴지는. 그래서 이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 종가가 비슷하게 가는 것들이 만약에 한두 차례가 더 나온다든지 이러면 확실하게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수급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가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4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미달하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분기 동안에는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주가는 선반영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혹시 바닥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오늘 저는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들어가진 않고요. 지금의 어떤 이 하락할 때 이 강한 매물이 많거든요. 여기에 이만큼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또한 성장성이 둔화된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도가 실적의 피크였고 2018년도도 물론 돈을 많이 벌지만 성장성은 확실히 둔화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주가는 보통 이렇게 높이 가던 것들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걸 다시 그려보면 실적이 이렇게 간다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삼성전자는 그냥 당분간은 그냥 지수로서 지수처럼 그냥 활용만 하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거나 보유했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벌써 고점의 징후가 확실히 나왔거든요. 고점의 징후가 확실히 나와서 아마 희망고문처럼 이 가두리 안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기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아래로 흔들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릴 때 보유한 사람들이 보통 가끔 밑에서 물타기를 해서 올리면 좀 팔고, 물타기를 해서 올리면 팔고, 이거를 상상을 하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엊그제 방송했던 것처럼 이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한 상태에서 물타기를 잘못하면 손실이 엄청나게 빠르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위험하다라고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고점의 징후가 나왔던 이 부분까지 돌파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일단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때 매도 시그널 매도를 했잖아요. 전부 다 그죠? 네. 마지막 매도가 요때였고 그죠? 매수가 네. 그죠? 이렇게 매수에서 마지막 매수였고 이때가 매도였었는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보유한 회원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를 보유했다면 이거를 기다려서 자식에게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지나봐야지 주가가 올라봐야지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할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일단 그 종목은 확실히 저는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 두 종목은 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인 종목들하고 어떤 시장의 좀 기여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은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제가 이거는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랑 일간 차트를 같이 보시죠. 오른쪽이 일간, 왼쪽이 주간 차트입니다. 일단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셀트리온 역시도 지금 이런 스파이크 모양이 좀 나왔는데요. 그리고 거래량을 제가 사실 체크를 해 뒀었는데 요 정도 거래량이 올 때부터 봤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이 정도를 치고 가면 아마 고점 이 의미는 뭐냐면 이때 물량이 이때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때 물량 요때니까 요때 매수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식을 이만큼 올렸다라는 어떠한 주체들이 이제는 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근데 일단은 뭐 수급을 만약에 보면 근데 그것의 수급이 외국인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바뀐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물량을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코스닥이 올라갈까요?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경계는 해야 된다. 경계는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을 뭐 들어간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의 차원에서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붕 뜬 갭으로 뜬 자리 특히 월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 보면 요렇게 요 정도 자리 일간 차트에서 보면 요 자리가 메꿔지는지를 잘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저는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기가 깨진다면 정말 수급이 바뀌어서 횡보 혹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 셀트리온의 공매도 쪽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건데요. 반드시 한 번 더 도전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뭉쳐서 종목을 올린다 하더라도 마음 먹고 공매도를 치면 변동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커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코스닥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건 거래소죠. 삼성바이오 같은 이제 제약주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좋은 자리이긴 하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희의 상당한 관심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매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회사는 아주 좋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알겠지만 매매 차원에서 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한 자라면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계속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오늘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자리를 좀 지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성공이 돼서 이 자리겠죠. 치고 나간다면 일단 보유 입장인 거고, 여기에서 지지가 잘 안 되고 하락할 때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경계를 요 정도의 손절을 좀 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오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톡스 제품의 승인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은데, 이거 역시도 오늘 매도 물량이 꽤 나왔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이 종목 조심해야 된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종목을 제외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은 일단 카페에다가 제가 주말에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화학 쪽도 좀 괜찮습니다. 화학. 맞아요. 그 롯데 정밀화학을 여쭤보시는 또 회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또 화학 이제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학 ETF인데요. 화학 쪽에 지금 화학 ETF에 포함된 종목들이 대환유화, 롯데정밀화학, 뭐 롯데케미칼, OCI, 카프로, LG화학 이런 애들이 좀 비중이 큰데요. 그 중에서 비중이 LG화학과 비중을 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비중 큰 것들 한번 봐볼게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애들이 이 화학 업종 ETF에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고, 그 다음이 OCY, 그 다음에 금호석유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성은 둔화됐다라고 보는데요. 아직 그 밑에서 종목이 쭉 치고 올라왔던 그 에너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에너지 자체는 남아있어서 그 힘대로, 그 수급의 방향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쪽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은 전혀 팔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성장성은 꽤 꺾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유자들의 몫이고, 언제 매도를 하지, 언제 물량을 줄이지, 이게 고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하게 주간 차트상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역시도 보유자들은 역시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가 좋을까, 물량을 줄일까, 더 물량을 실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 이것도 저희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롯데정밀화도 좋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간 차트상의 이 캔들 모습이 상당히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탁 멈추고 위아래로 변동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걸 확대해 보면 요런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결국엔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딱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힘겨루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그렇죠? 롯데정밀화학의 일간 차트로 보면 약간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일간 차트를 보면 이게 힘겨루기 같진 않죠. 오늘 마치 매수할 타이밍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 보면 올랐다가 빠진 게 다시 채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상에는 힘겨루기지만 일간 차트상에서는 우상향의 기조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은 줄고 상승 거래량은 좀 많아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롯데정밀화학도 저는 일단 보유할 것 같습니다. 보유자라면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KCC, 포스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진성TC, 이쪽이 민감한 이쪽
이쪽이 좀 움직인다. 이러면 시장이 좀 이상해질 텐데, 이러면 IT가 빠질 것 같고, 이쪽이 민감주들이 좀 움직인다면 시장이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막상 종목을 한번 보면, 포스코를 먼저 한번 볼게요. 포스코도 주간 차트상 보면 아직 어떤 고점의 징후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 있는 그대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주 강하게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상당히 센 모습이에요. 여기 과거에 이 고점들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13만 원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만 원 정도니까 30% 정도가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진성 TC는 저희가 좋아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 저희도 저희끼리. 저희도 많이 다뤘던. 근데 주간 차트상의 이 정도의 변동은 사실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의 변동을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상당히 어렵고, 주간 차트상의 지금 모습, 이제 고점의 징후가 좀 다가온다라고 느껴집니다. 주간 차트상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왔거든요. 막판에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좀 약간의 조금 애매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경계를 상당히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 이거 또 하나, KCC는 좀 달라요. KCC랑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갈 자리가 좀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는 좀 좋은 생각으로 보고, 요거에 연계돼서 한일시멘트도 있죠. 한일시멘트가 변동이 상당히 큰 종목인데, 주간 차트로 일단 보면 그래도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종목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정말 좋은 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이 사실 신규 매수했다면 오늘 신규 매수하기 아주 좋은 날로 보여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실적은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이들이 거의 대장이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놓쳤다면 충분히 눌리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악재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그 방송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재 사고도 있었지만, 그죠? 방송에 송출되는 화면이 이상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CG가 없는 장면. 맞아요.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을 일했을 때의 그 루트를 보면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촬영의 편집본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이제 가편이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가편을 하면 대략적인 어떤 편집본들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이 편집본을 작가와 PD가 같이 보면서 이제 구성을 많이 하고, 이것을 이제 종편실이라고 해서 종합 그 어떤 CG라든지 이런 것과 음악을 같이 깔거든요. 깔고 다시 이것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여러 명이 모여서 PD와 CP와 뭐 작가들, AD들 뭐 팀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 붙었는지 보고, 송출하기 직전에도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또 보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근데 송출할 때도 보통 두 개의 테이블 넣거든요.
하나, 두 개. 하나는 방송용, 이거는 백업용 두 개를 넣어서 하나가 잘못돼도 백업용으로 바로 바꿔 전환해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상한 화면이 나갔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의도된 이런 그냥 마치 음모론처럼 약간의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시스템상 생방도 아닌 그죠? 그렇죠. 생방이 아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인재사고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거 개별적으로 네네. 개별적으로 보는 종목? 저가 네네. 혹시 뭐 있나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조금 이제부터 좀 눈여겨 다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좀 하락 후에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할까라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좀 안전하게 매매를 좀 2차 뭐 상승해서 좀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좀 관심 종목에 좀 개인적으로 이제 편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좀 어떻게 봐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가스공사를 이것도 상당히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실적이 2018년도에는 확실히 돌아 나가거든요. 확실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좀 일단 실적만 보면 좋은 모습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매매 대상으로는 일단은 이게 저평가 종목이에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의 PBR이 0.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0.46배 정도. 0.46.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이거는 그쵸? 자산 가치보다 지금 더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저평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물산, 롯데쇼핑, 뭐 현대위아. 제가 한번 차트로 같이 볼게요. 차트를 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삼성물산, 롯데쇼핑, 뭐 신세계는 좋고요. 현대위아,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삼성 SDS는 이제는 제외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 완전한 컵 패턴의 모양을 깨고 나갔기 때문에 제외하고 SK네트워크스도 저평가, 기업은행도 이거는 제외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아직도 상승 중이지만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LG화학, 포스코 뭐 이렇게를 사실은 저평가 종목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뭐 포스코도 이제 빼야죠. 제외해야 되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 하나씩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이 하나씩 상승을 하는데요. 이것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평가 종목들은 언제든 뭐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IT 쪽에 어떤 외국인들의 그 물량들이 이익 실현을 많이 했죠. 한 1, 2년을 한국의 IT에서 많이 수익을 냈던 그 물량이 지금 그 저평가된 종목으로 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IT의 어떤 주도주, 한국 시장의 주도주였던 IT를 매매했던 사람들이 이 이익 난 것을 매도를 했다. 근데 매수하는 자금들이
어떤 자금을 매수할까, 어느 부분을 매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IT를 매도했던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뭐 지금 가장 강한 헬스케어 바이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의 업종, 화학 업종도 있고 뭐 있을 거고 저평가 업종도 있을 건데요. 저평가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고 무조건 싸다는 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실적이 돌아나가야 된다는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 하나 있고 근데 이쪽에도 분명 가지만 이쪽에도 간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T 쪽에 더 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IT 쪽에서는 물량을 확실히 빼는 것 같고 헬스케어에도 물량을 종목에는 들어가지만 많이 들어가진 않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저평가 종목으로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2018년도를 마치 어떤 상고하저로 보는 듯한 이런 좀 느낌을 좀 받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경계는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좋은 타이밍의 종목들이 또 이제 있잖아요. 뭐 어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매수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좋은 타이밍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나왔던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 중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거랑 매매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젠이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시젠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아이센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라는 회사. 이 세 회사가 진단시약 관련한 대장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1대장은 시젠 혹은 뭐 바디텍 매드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2018년도, 2017년도가 진단시약의 회사들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시젠과 바디텍 매드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데요. 여기에서 시젠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변동이 너무 큽니다. 지금 주간 차트를 보는데도 어떤 추세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은 좀 덜 하지만 에너지의 강도는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방향성은 같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듯한 이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래서 저라면 2018년도에 진단시약 관련해서 분명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는 알겠고 매매를 한다면 전 바디텍 매들을 매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시젠을 지수처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젠은 상당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종목. 여태까지 보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는 보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라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도 항상 말씀을 하셨고 해서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종목이. 그래서 시젠의 일간 차트인데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이거는 정말 트레이딩 고수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지금의 이 일간 차트에서 보면 조금 더 눈에 좀 잘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에 이 강한 매물대는 뚫었어요. 확실히 뚫었고 여기에서 어떤 좀 모습들이 저는 방향이 위로 잡혀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 윗선에 또 강한 또 저항이 있지만 저는 뚫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거 요거를 확대를 했는데요. 이것이 저는 이 부분이
흔들릴지언정 저는 우상향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젠이나 바디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로 매매를 해야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어, 카프로라는 종목이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회사이고 지금 분명히 고점이 보이거든요. 고점이 9,400원대에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화 과정을 잘 극복하고 돌파해 준다면 이 회사는 저는 상당히 많이 점프할 거라고 보여져요. 주간 많이 열려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있는 종목은 사람이 있는 HR이라는 종목도 지금 변동이 많이 수렴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게는 여기에 쫙 몰려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이 안에 지금 다 갇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 중에서 뭐 이 정도 라인대 혹은 뭐 이 정도 라인대를 돌파 시도가 된다면 돌파만 된다면 저는 이 전고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2만 원대인데 전고점이 3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단 실적은 다 좋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실적은 EPS가 얼마나 많이 점프를 하냐면 이거를 계산을 해볼까요? 9197 7968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EPS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9197 나누기 7968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은 한 15%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이기 때문에 개별주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매는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폭발할 때는 폭발하고 꺾일 때는 너무 많이 꺾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이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위로 가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만 아직은 뭐 매매는 안 하겠고 만약에 밑으로 간다라는 조짐이 보면 무조건 나와야 될 종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PS는 꾸준히 성장하고 정부 정책과도 맞지만 ROE가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긴 좀 합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관심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 매매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간 차트니까 오늘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컷 패턴. 예 아까 컷 패턴의 모양을 좀 봤는데요. 지금 이 앞선 이 거래 큰 어떤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조정 구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저는 이런 패턴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앞선 어떤 이 매수 세력들이 여기에 가득 메워준 겁니다. 가득 메워준 거고 이만큼의 어떤 매수 세력들의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눌림이 있을 때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죠? 다시 여기 눌림이 있을 때 또 거래량이 줄고 눌림이 있을 때 거래량이 주는 그러면서 이 전고점을 올라올 때쯤 살짝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패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갈 때 패턴들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들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심리적인 딱 전형적인 모양 같아요. 거래량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이 KG 이니시스는 일단은 실적이 이거를 한번 보면
실적을 보면 KG 이니시스 성이 보면 ROE를 한번 볼까요? ROE가 ROE가 지금 이게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뭐 얼마 불러주세요 이거. 네, 2017년도 ROE가 1.91 그리고 22.45 그다음에 22.61 ROE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ROE가 22까지 올라가요. 이 말은 순이익 폭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이익 폭발.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근데 일간 차트로 보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거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이 선 10주 이동 평균선 이렇게 간다면 이 주가가 눌렸다가 붙었다 가잖아요. 반드시 붙는 경우가 한 번은 꼭 나올 거예요. 저는 요때는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요 눌리는 구간이 이 전고점과 좀 일치할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근처에서 한번 눌렸다가 갈 거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근데 이 전고점의 매물이 꽤 있습니다. 꽤 높게 있고, 요런 전고점은 전형적인 그죠? 이거 전형적인 어떤 하락의 이 패턴들이잖아요. 여기서 빠지고 한참의 시간을 걸려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매물 소화가 됐다고 봅니다. 수급은 다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던 거, 주식이 빠졌던 주식이 더 이상 안 빠지려면 파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파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얘네들의 수급이 붙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적이 좋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들어가는 타이밍은 여기에서 한 번이 나온 거고, 이번 주에 한 번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한 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주간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는 아주 좋은 종목, 일단 실적이 폭발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종목 아주 엄청난 실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ROE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힘드니까, 순이익이 2017년도에 순이익이 63억이었던 회사가 2018년도에 535억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런 회사가 돌파를 못하면 주식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월간 차트 상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KG 이니시스 만약에 신규 매수를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 KG 이니시스를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비록 이게 시가총액이 한 5,80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녹십자셀 또 녹십자셀도 약간 비슷한 모양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녹십자셀 역시도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변동이 이것도 역시 좀 큰 종목이긴 하고요. 그래서 관심은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패턴의 모양이 잘 나왔어요. 이 패턴도 아까랑 비슷한 어떤 좀 패턴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녹십자셀도 좋고, 저는 KG이니시스의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면 실적이 센 종목. 그래서 저는 KG이니시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1시간 해갖고 뭐 궁금하셨던 종목들은 조금씩 그래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방송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단 코스피는
코스피는 외인들이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지만 일단 분산이 4번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분산이 5번인지 6번인지는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의 어떤 단기성 어떤 매매 패턴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변동이 꽤 커질 것 같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헬스케어 바이오에서 상당히 긴 위에 꼬리가 달렸거든요. 이렇게 흔히 이것을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고 스파이크의 패턴 다음에는 시세가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유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났을 거예요.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익을 실현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가 만약에 분산이 많아지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쉬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도 화요일까지는 좋은 흐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장주라고 했던 것들 뭐 셀트리온, 대웅제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수익을 지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오늘 대장주격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은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부터는 수익을 지키자. 트레일링 스탑을 걸든 고점 대비 뭐 한 10% 15% 정도 빠지면 매도를 하든 수익을 확정짓는 어떤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KG 이니시스, 스튜디오 드래곤 을 아주 저는 좀 아주 작은 종목으로 좀 이렇게 보고 진단 시약에서는 시젠, 바디텍 매드를 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기업의 실적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일단 왜냐면 한국가스공사가 플러스의 예상 실적을 보고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빨간불이 들어올 때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번에 한번 좀 배신을 한번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요 정도는 확실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시장의 변동성에 항상 조심하자. 변동성에 조심하자라는 것은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20%의 비중까지 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5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이것을 적어도 한 3-4번 이상 분할 매수하면 변동성은 많이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고 수익이 15% 20% 이상 더 이상 최소한 15% 20%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혹은 수익 보전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뭐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좀 1시간 동안 좀 길었는데 그래도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말에는 회원님들 꼭 책도 좀 읽으시고 저도 뭐 책 많이 읽고 공부 더 하면서 같이 좀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도 오늘 하루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